오늘은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먼저 첫 번째로 결막염이란 대체 어떠한 질병인가요? 예, 우선 그 결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눈에 우리가 검은 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각막이고 검은 자를 둘러싸고 있는 흰 자 있지 않습니까? 흰 자를 일반적으로 이제 결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결막은 흰 자를 덮고 있는 맑고 투명한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막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눈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눈에 들어오는 나쁜 세균이나 이물질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처리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막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이런 것들이 결막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막염이라는 그 질병이 생기는 주요 원인이 있는지요? 우선 크게 봐서 알레르기성, 그 다음에 세균성, 바이러스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흔하게 지금 시기에 겪는 일은 알레르기성이거든요. 알레르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온도가 변하는 환절기 때 우리 몸이 더워지는 것, 추워지는 것에 빨리빨리 적응이 안 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주로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반대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은 외부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로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남에게 옮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헤르페스 각결막염, 대상포진 결막염 여러 가지의 관련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결막염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결막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것은 유행성 각결막염입니다. 예, 그야말로 유행성이니까 한 번 걸리면 전염력이 높고 여기저기 전파가 잘 됩니다. 근데 한여름 이렇게 물놀이를 많이 다녀오는 계절에 확 퍼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1년 연중 유행성 결막염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라든지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을 때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도 쉽죠. 그래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그러나 약을 쓰면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헤르페스 각결막염입니다. 근데 헤르페스의 일종으로 대상포진도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같다고 보고 헤르페스성 각결막염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질병으로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눈에 이물감이 생기고 충혈이 생기면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셔서 일단 무슨 나쁜 병 아닌지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결막염 환자의 직접적인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파일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일 흔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죠. 그래서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눈꺼풀 안쪽이 오돌도돌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 거고요.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를 정도가 되면 눈 깜빡거릴 때마다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질 테고 가렵겠죠. 그러니까 눈을 자주 비비게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손에 있는 균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2차적인 또 세균 감염 같은 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출발했지만 또 세균 감염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꺼풀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막에 상처가 나면 이렇게 이제 긁혀가지고 상처가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눈이 많이 긁히고 건조해지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염색을 했을 때 하얀 점처럼 상처들이 쭉 염색이 되는 경우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세균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럼 그게 일례로 들자면 한 반에서 한 친구가 걸렸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떠한 경로로 이게 옮기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여름이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될 때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 반에 막 수십 명씩 눈병 환자가 발생하고 하는 게 바이러스성 결막염입니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 그러니까 눈곱도 있고 또 이렇게 찐득찐득한 눈물도 있는데 그런 분비물을 손으로 비빈 다음에 이 손을 통해서 상대방과 만지게 되면 그리고 그 손으로 다시 그 상대방이 눈을 만지게 되면 옮게 되죠. 공기 중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눈에서 나온 분비물이 눈으로 들어갈 때 걸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예방을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되는데 눈병이 걸린 사람, 바이러스성 눈병이 걸린 사람은 일단 손을 잘 씻어야 되고 또 그런 환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손 잘 씻고 내 눈을 안 만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세대별로도 그 발병의 그 추이가 달라지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면역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이지 않습니까? 이 면역이 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또 세균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잘 지키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세균성, 특히 눈에는 아주 드물지만 대상포진이 눈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층이라면 면역은 굉장히 좋은데 대신에 학교나 또 군대 이런 곳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전염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특히 아폴로 눈병 같은 수인성 눈병은 젊은 친구들한테 잘 퍼지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검진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예방적인 검진이 가능한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고 증세가 나타났을 때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빨리 병원 와서 체크 받으시는 거 그게 사실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증세 가지고 굳이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런 때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뭐가 이물감이 있다,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 근데 또 아기 같은 경우에 애들이 엄마 눈이 아파하고 밤 11시에 얘기하면 이거를 응급실을 가 마라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자, 절대로 흰자가 빨개지지 않는, 즉 흰자가 하얀 그런 눈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흰자가 빨개졌는지 아닌지는 바로 보면 육안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흰자가 빨갛지 않으면 일단 큰 병은 아니다. 조금 뭐 하루 정도 지나서든 내일 아침에든 병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 흰자가 빨갛고 뭐 충혈도 많이 되고 애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꺼풀이 부어 있다. 자, 눈꺼풀까지 부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 각 결막염마다 그 또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를 잘 치료하는 그 치료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다른 것은 안약을 쓰느냐, 연고를 쓰느냐, 뭐, 소염제를 같이 쓰느냐, 항생제만 쓰느냐, 이런 것들일 테고, 세부적인 결정은 이제 진료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개는 항생제 안약, 소염제 안약, 그 다음에 눈물 같은 것을 통해서 눈을 보호하는 그런 영양보습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쓰시게 되고, 눈꺼풀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 심한 경우는 주사제, 이렇게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치료라는 게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가야겠죠. 한 번에 뭐 1부터 10까지를 다 때려 쓴다거나 하면 몸이 견디지 못할 테니까 증상을 봐가면서 이렇게 약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을 쓰면서 추이를 봐서 변화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참고 조급해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검사만 하다 끝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지나서 저절로 좋아지고 이런 일들도 가끔 겪게 되겠죠. 네, 그럼 평균 그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보통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워낙 약제가 좋아서 2, 3일이면 증세가 다 좋아지고요.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 증세가 심해지는 시간이 한 일주일 있고, 가라앉는 시간이 한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은 이물감이라든지 이런 작은 불편들이 없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몸은 나와 남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병이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했고 나는 평소에 뭐 술, 담배도 안 했으니까 남들 3주 걸릴 게 3일에 낫느냐 그런 식은 잘 없거든요. 3주 걸릴 게 한 2주 반 정도라든지 이런 미세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아플 건 다 아프고 그 경과는 다 따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관리하면서 후유증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치료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이 낫도록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 결막염을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이 있다면 그 간단한 팁 같은 거 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손 잘 씻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예, 저는 하루에 50번쯤 씻는데요. 물론 50번이요? 예, 이건 이제 직업적인 거니까 좀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잘 씻으면 사실은 눈병뿐 아니라 우리 그 메르스 사태 때도 손 씻기가 1번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수칙은 손을 잘 씻는 것, 예,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눈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가급적 고치는 게 좋습니다. 손이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비비면 또 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쨌건 간에 렌즈 착용 시간을 줄일수록 눈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귀가하고 나서 굳이 렌즈 끼지 마시고 빨리 안경으로 바꿔 끼신다든지 휴일에는 렌즈 착용 안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왕 끼시는 거 소독, 관리, 세척 등등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죠.